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등교육 시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죠. 또 베트남의 응이안 성에 비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5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직업훈련원을 지어가지고 2000년도 12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이 학교가 베트남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성공적인 학교입니다. 베트남 직업훈련계의 태산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도시에는 자기들이 베트남에서 자랑하는 두 가지 명물이 있다. 하나는 호치민 주석의 생가, 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준 한배 산업기술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도 너무 잘 졌네요. 한국, 베트남, 뭐 요거 한배 산업기술대학.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어준 거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 게다가 대학을 만들어주는 게 발전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키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키스트를 보다 보니까 베트남도 V키스트라고 또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이 은퇴하고 이 소식 듣고 사실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키스트 모델은 최근에 베트남 정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베트남 사무소장을 하던 1990년대 말 2000년도부터 꼭 지원해달라고 한 모델이 바로 키스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키스트 모델이 정말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ODA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500만 불이 투입됐는데요.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만 평에다가 본관 짓고 3개의 연구동 짓고 거기다가 300점에 달하는 최첨단 연구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근데 이 V키스트나 직업훈련원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원조로 받은 시설, 그 수원의 경험이죠. 그 수원의 경험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개발 경험을 더해서 개독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ODA가 선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완전 달라진 거야.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베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금 이제 화제를 돌리면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빈곤, 재난뿐만 아니고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세워놓고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DG고요. 두 번째는 SDG입니다. MDG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그래가지고 새천년 개발 목표 혹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유엔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밀레니엄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Never before have the leaders of so many nations come together in a single assembly. This is a unique event, a unique opportunity, and therefore a unique responsibility.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를 2015년도에는 1990년대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이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8개 목표 중에서. 네. 그래서 2015년도 이게 끝나면서 두 번째로 네. 지구촌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SDG. 이거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이 SDG는 목표가 17개고 세부 목표가 169개입니다. 이렇게 많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할게 많네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목표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을 할까요? 지금 과도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빈곤 퇴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뭐 좋은 일자리라든가 도시 생태계라든가 평생 교육이라든가 정말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목표들이 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SDG인 거죠. 그래서 이 SDG가 사실은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SDG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잘 안 느껴지죠. 처음 들으신 대답. 기후 변화만 좀 협의를 하는 것 같고. 기후 변화 외에는. 네, 나머지는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이걸 막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팬데믹이 덮친 겁니다. 그거 끝나니까 또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전쟁이 시작된 전쟁.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환경 때문에 이 SDG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국제 협력 없이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국제사회가 정말 긴밀하게 손을 잡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ODA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후 변화 쪽에 우리가 이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건조회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건조회랑. 건조회랑? 건조회랑. 건조회랑? 그 건조해랑이라는 것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와. 쩍쩍 지금 땅이 갈라져 있는. 정말 건조한 지역인데 특히 개도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지역에서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식량난, 빈곤을 겪고 있는 거죠. 요즘에 더 심각해진 건가요? 그럼요, 과거보다? 근데 쌤 저희가 저번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후 위기에 대한 원인들은 선진국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피해들은 이제 조금 가난한 나라들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당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부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물자나 인프라만 제공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당시에 코스타리카가 그 지역에다가 시설 원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다가 약 3,700제곱미터의 시설 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파견됐는데 기술 전수도 하면서 현재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가 현지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정말 그 지역의 식량 안보, 식량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겠죠. 식량 안보를.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우리 ODA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아시아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 전 세계에서 ICT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ICT 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가 디지털 전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려는 게 우리 ODA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지원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공동 연구해서 생산한다든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수업은 좀 다른 수업과 다른 것 같아요. 전쟁, 질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해결책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본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가슴이 네. 뜨거워집니다. 예, 진짜 대신 약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안 하신다고. 은퇴를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시면 그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다시 한번 봉사단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멋지십니다. 하루에 2.15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되나요? 3,0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절대 빈곤 인구라고 합니다. 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전체 인구의 8.5%, 약 7억 명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5살 생일도 맞기 전에 6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죽는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단한 게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깨끗한 물 한 잔 이게 없어 중국. 유엔에서는 70년대 이후로 선진국들이 GNI 국민 총소득 대비 0.7%를 원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건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0.7%를 하도록 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하고 있을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0.17%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5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의 상생, 공동 번영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정말 품격 있는 나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